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지금의 이 시대가 과거보다 좀 더 많이 이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1997년에 IMF, 그리고 이제 2008년에 리만 사태, 그리고 지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IMF 때와 리만의 한 중간 정도 이 급의 위기가 닥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이가 아니라 1997년에 IMF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닥칠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트럼프 2기 정부 시대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뭔가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미국의 이제 채권 10년물 금리가 4.78%까지 올랐더라고요. 이 30년물은 벌써 5%를 넘어섰고, 10년물이 5%를 넘어가면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 닥친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이 점점 이제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꽤나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 6, 7, 8, 9 대략 한 5년가량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의 연끌들의 부동산도 이 경매나 아니면 금매나 할인 분양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대거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쏟아져 나오게 되면 상황은 꽤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감당 못할 이제 이자 부담에 이제 이자 독촉에 이제 원금 상환 압박에 이제 독촉을 받는 이들은 이제 정신이 멘탈이 이제 나가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30억짜리가 15억에 12억에 팔리는 일도 생기고, 10억짜리라고 얘기하지만 시장에서는 2억 3억에 4억에 되게 헐값에 처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가격이라는 걸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이제 사항들로 젖어든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들이 몰락하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가 되게 힘들어지면 다른 이가 혜택을 본다. 그런 거죠. 이제 무리하게 빚을 진 역구족들이 쏟아내는 이제 부동산들을 다른 누군가는 되게 헐값에 되게 싸게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게 불편하지만 자본주의더라고요. 누군가가 큰 손해를 입으면 다른 누군가가 큰 이득을 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제 일들을 잘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감당 못할 이제 무리한 빚을 진 이들이 대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되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뭐 대신 해결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이럴 수 없죠. 결국 이제 무리하게 이제 빚을 진 개개인들이 이제 각자 자신의 이제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무리하게 빚을 지면 큰일 난다. 그리고 대출 받은 사람들만 이제 삶이 망가지는 거지, 나라가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빚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산다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두고 보아야 될 것들, 앞으로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들은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많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 5년 이후, 한 10년 이후를 내다보면 이제 더 이상 고금리는 어렵다. 향후에는 저금리 시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 부동산 아파트 분양 시장이 아니라 임대 시장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저금리가 고착화되고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신화가 유효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또 펌프질해서 또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것들도 많아질 것이고, 일본에 뭐 빠진고 아니면 뭐 성매매 산업이 창궐하듯이 한국도 그러한 모습들을 비슷하게 내보이지 않을까라는 추정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살아가는 이제 우리네 삶의 모습이 이웃나라 일본을 닮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웃나라 일본보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충격, 경제적인 쇼크는 훨씬 더 심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웃나라 일본이 1994년부터 잃어버린 30년 들어갈 때는 일본에 있는 노인들, 일본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의 저축률이 되게 높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0%, 한국은 지금 현재 100%이죠. 그리고 한국의 노인과 일본의 노인을 비교해봐도 일본의 노인은 70대 이상의 일본 노인의 40% 이상이 통장 잔고가 이제 1억이 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요 고작 10% 남짓되는 사람들만이 이 통장 잔고가 이제 그 정도 된다라는 거죠. 되게 이제 서글픈 거죠. 우리와 일본이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상이 되게 안 좋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견뎌야 될 그 어려움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걸, 그걸 더욱더 명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절대 함부로 투기하거나 욕심부리거나 아니면 겁먹부리며 가시하고 사는 삶의 주인들은 되게 이제 비참하게 이제 궁지로 내몰릴 거다라는 것, 그걸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 이제 원래부터 알아야 되지만, 이번 이제 경제 위기, 경제 쇼크를 겪고 나면 사람들이 더욱더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이제 마음 굳게 먹고 좀 더 도끼 품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더 어려워지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많은 이제 변화를 요구할 겁니다. 이 현금 중심, 이 부동산 자산이 아니라 현금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러한 것들을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현금성 자산이 전체 자산의 40% 50%를 차지한다고 하죠. 한국은 현금성 자산이 2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자산이 80% 이상 넘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닥칠 일들,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제 모습들이 우리를 이제 다르게 이제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심사숙고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좀 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이 해석이 이제 요구되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잘 생각하며 지내야 되고, 뭔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서두르는 것보다 좀 더 늦추고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여러 가지로 확인해보고 결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좋은 건 없다. 그리고 모두 다 잘 사는 그런 일은 이제 어렵고, 누군가의 이제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잘 살려면 이 중국이든 북한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이 다른 나라를 잘 이용해서 잘 구슬려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국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끌고 가야 가능하지, 아무 의미 없는 뭐 종북이니 뭐 친중 뭐 친일 뭐 반일도 반중도 반미도 우리에게 도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어떻게든 이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잘 꼬드겨서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 밑도 끝도 없는 반중 반미 반일 이런 걸로 이 사람들 현혹시켜서 헤쳐먹으려고 하는 놈들은 정치하는 짓거리하는 놈들밖에 없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